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립과 황령산 케이블카 등 부산 지역 개발 사업들이 잇따라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시민 반발과 우려는 여전합니다. 서구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구의회가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7개 분야별 다양한 대책이 담겼습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부산 대표선수단 결단식을 29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개발 사업들이 잇따라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환경 훼손과 시민 반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립과 황령산 케이블카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이기대 입구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계획이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지난 25일 교통과 개발 행위는 통과시켰지만 경관과 건축 분야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 28층 높이의 아파트가 이기대 공원과 맞닿아 해안 경관을 가린다는 점과 시민 보행로 역시 편의성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건설사는 지난해에도 31층 규모 아파트를 추진했다가 여론 반발로 철회했고 올해 28층 2개 동 298세대로 줄여 다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 계획에 대한 좀 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심의에서 제기됐던 부분들 일정 정도 수정 보완에 들어온다라면은 결국은 그 경관이라든가 건축에서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치에 부합한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심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황령산 케이블카 2단계 조성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송전선로와 케이블카 노선은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했고 승차장 주변 도로폭을 넓히는 등 교통 개선과 공공기여 확대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랜드마크라든가 부산의 어떤 자산의 가치와 관광 자원을 오히려 훼손했지 오히려 그 기능을 높일 수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가 개발할 곳과 개발하지 않고 보존할 곳을 구분들을 좀 제대로 해서 부산의 미래가 부산의 가치를 좀 더 잘 높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 관리 계획들을 잘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산의 대형 개발 사업들이 연이어 조건부 의결을 받으면서 다시 지역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서구청의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의회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구정질의에 답할 구청장은 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 황정재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섭니다. 질의 내용은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 하지만 구청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청장의 어떤 구청 사항을 본의원에게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팩스로 문서 사무처에 하나 딱 보내놓고 좀 소구청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황 의원은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집행부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설계를 몇 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하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하면 그 금액에 그 공기에 끝납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할 한 개도 없습니다. 도급사가 이렇게 공사를 포기하게 되고 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국민 여러분과 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비는 지난 2018년 190억 원에서 470억 원으로 2배 이상 뛰었고 현재 도급업체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황 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구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데다 하도급 업체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다음 달 공사업체를 선정하면 오는 2027년 상반기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17개 조례 심의 동의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와 복지, 안전과 교통까지 다양한 대책이 담겼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복지관을 찾아 추석맞이 현장 점검에 나선 박형준 시장. 취약계층 급식 대체식인 도시락 지원에 바쁜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박상 공백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강영리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반찬을 맛있게. 올해 부산시가 내놓은 추석 종합대책은 7개 분야 70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민생 안정이 핵심입니다. 동백정 캐시백을 최대 13%까지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품권 환급과 온라인 세일 페스타로 지역 소비를 촉진합니다. 저소득층과 홀로노인 등 5만 1000여 세대에는 31억 원 규모의 성금과 성품이 전달돼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더합니다. 시민 안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휴 동안 재난 상황실이 24시간 가동되고 소방 특별근무와 대규모 행사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응급의료기관 38곳은 연휴 내내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고 당번병 의원과 약국에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귀성객들의 발길을 돕는 교통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강한대로와 거가대로 등 시내 유료도로 7곳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통행료가 면제되고 고속버스와 철도 운행도 늘어납니다. 연휴를 즐겁게 보내기 위한 문화 관광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시티투어 특별 콘텐츠와 야간 관광, 태종대 관광시설 개방이 대표적입니다. 생활 편의 분야에서는 급수와 폐기물 처리, 환경 관리까지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대책으로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카지노와 전당포, 모텔 같은 시설이 즐비한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강원도의 한 탄광촌 이야기입니다. 폐광 이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유치한 내국인 카지노로 인해 지역의 교육 환경은 점점 열악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지역사회와 기업, 지자체의 협력으로 유소년 유도가 성장하며 학교와 지역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다혜 기자입니다. 최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 초중고 연맹기 유도대회, 강원도 정선의 폐광촌 사북 출신 선수들이 또 한 번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초등부 배서준, 중등부 조부건과 김슬아 선수는 각 체급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같은 성적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 규모 대회에서 사북 초중학교 유도부가 잇따라 우승을 거머쥐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광이라고 하는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런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 산업 쇠퇴 이후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선 정선군 사부급. 한때 인구가 수만 명에 달할 정도로 번성했지만 현재는 4,000명 남짓으로 줄었고 초중학생 수는 300명에 불과합니다.
도박도시라는 오명 속에 전당포와 모텔 등 각종 상업시설이 자리 잡았고 아이들을 위해선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사북이 유소년 유도가 만들어낸 기적으로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폐광촌에 들어선 카지노 기업 강원랜드 직원들 가운데 유도 전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재능 기부에 나선 게 싹을 틔웠습니다. 그 토양 위에 우연히 출전한 대회에서 아이들이 상위 성적을 거두면서 초중학교 유도부가 탄생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어떤 부분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본 결과 저희 예전 이제 안전상황팀이라는 부서에 제가 입사했던 부서에 그 유도 전공자들을 구성해서 처음 아이들과 이제 만나서 유도를 지도를 하는 걸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지역의 미래를 살리자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유도부 육성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고등학교 유도부까지 창단하며 초, 중, 고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육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유도부 창단 후 다른 지역에서 유도부에 입단하기 위해 전학하는 학생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기 유도가 좀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좀 색다르고 좀 약간 재밌어가지고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꿈을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간절함이 사그러져 가던 교육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체육회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부산 대표선수단 결단식을 29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열었습니다. 선수와 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결단식에서 철인 3종 허민호 선수와 농구 김주하 선수가 선수 대표 선서를 통해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비롯한 82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전국 3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부산에서는 50개 종목에 선수 1,300여 명을 포함한 2천여 명이 출전해 종합 3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는 추석을 맞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 기간에는 고정형, 이동형 CCTV와 현장 단속이 중단됩니다. 다만 이중주차나 소화전 교차로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안전신문고로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경찰청 신임 엄성규 청장 직무대리가 29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엄성규 청장은 취임사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충직하고 유능한 부산경찰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관계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학교폭력과 청소년 도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주 출신인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와 동대학원 경찰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올해 9월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되어 제36대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취임했습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며 감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했지만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악화될 때 이 증상이 알레르기인지 감기인지 애매하다면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모호한 가을 환절기 증상 간형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가을 환절기에 접어들며 너나 할 것 없이 불편한 증상 토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증상 감기인지 알레르기인지 확실하게 판단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오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투명한 콧물, 간헐적인 재채기, 코막힘, 코의 가려움증 중 2가지 이상 증상이 하루 1시간 이상 있다면 감기보단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반면 한쪽만 코가 막히거나 노란빛의 냄새가 나는 콧물이 흐르는 경우 코 안의 통증이 동반되며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면 알레르기 비염과는 거리가 멉니다.
감기가 아니라고 해서 단순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계속 방치해두면 안 되는데요. 가벼운 불편감이라고 여겨 방치해두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안면 통증, 후각 감퇴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 우울감과 불안감도 높아지는 등 일상의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보양식 찾아 따로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을 환절기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는 내 증상을 돌보고 더 큰 병으로 이어지지 않게 적시에 치료하는 방법, 놓칠 수 있는 걸 초기에 살피는 방법이 아닐까요? BTV 뉴스 강윤준입니다. 부산의 맛과 멋이 세계 미식과 어우러진 자리가 열렸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제22회 부산국제음식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부산을 글로벌 미식관광 도시로 도약시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2회 부산국제음식박람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109개 업체가 참가해 215개 부스를 운영했고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딜리셔스 부산을 주제로 한 박람회에서는 국내 셰프들의 수준 높은 요리 시연과 로컬 맛집 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라이브 키친 세션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세계 길거리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글로벌 푸드 스트리트 존은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관람객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동아리에서 이제 박람회 소개를 해주셔서 찾아서 오게 됐어요. 많은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서 눈으로도 즐길 수 있었고 직접 맛보니까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외식업계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해 지역 상권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홍보를 넘어 부산 고유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박람회 참석은 처음이고요. 그리고 그 지부장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여하게 됐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잘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작년에도 참석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참석했는데 해마다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람회를 주관한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 지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부산이 가진 다채로운 미식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미식관광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보이는 것만 찾아다녔거든요. 지금은 부산의 먹거리를 다 압축을 시켜서 접목을 해서 전 세계에 알리려고 미슐랭 가이드라든지 미쉐린 존 그런 데 치중을 하고 특히 세계적인 왁스 대회, 마리나 셰프 챌린저 이런 데 하고 정말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맛집들을 다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투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 세계 각국의 미식 문화가 함께한 이번 박람회. 부산의 미식 콘텐츠를 세계로 확장할 가능성을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ECC 뉴스 송태웅입니다. AI가 뽑은 이번 주 부산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관광과 산업, 문화와 생활까지 바다도시 부산의 주요 소식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한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가 안전진단에서 양호한 판정을 받아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시행사 노펜티스는 10월 중 구조 보강 심해를 거쳐 11월 복구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개장은 내년 여름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작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부산시는 2025년까지 바이오 헬스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91개의 전략산업 선도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산업구도를 벗어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와 바이오 헬스 분야가 산업 변화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부산에서 페스티벌 10월이 개최됩니다. 가을에 부는 부산의 바람이라는 슬로건 아래 음악과 영화 등 다양한 테마 행사가 부산 전역에서 열려 지역과 외부 참여자들이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타 지역 청년들이 더 오래 부산을 방문하도록 부산 온나 청년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패스를 통해 숙박비 및 관광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하루 이상 부산에서 머무르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이 연계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제동원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진전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삶과 희생을 알리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억의터에는 1787위의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동원됐다가 뼈조각 하나, 옷까지 한 뼘 돌아오지 못한 채 사망 통지만 남은 희생자들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강제동원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전시의 연장전입니다. 군인과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 해외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중 상당수는 전쟁이나 위험한 작업 도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기도 했습니다. 전시장에는 유형별 강제동원 자료와 함께 사도광산, 사할린, 우키시마호 참사 등 피해 현장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 통계를 토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국내외 중복 인원 포함 78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는 위안부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동원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조선인은 2만여 명, 광복 80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의 유해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번 전시가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사진전은 다음 달 12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늘었습니다. 결혼 건수도 10% 넘게 증가해 1000건을 넘어섰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여전히 사망자가 많고 인구 유출도 이어지고 있어 부산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7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부산에서 태어난 아기는 121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9% 늘었습니다. 6월에도 14.6%가 증가해 2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8,121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7.7%가 늘었습니다. 특히 혼인 건수는 1,092건으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혼인 건수가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는 여전합니다. 지난달 부산 사망자는 2,081명으로 출생보다 많아 자연 감소 규모가 863명을 기록했습니다. 8개 대도시 중 가장 큰 폭입니다. 이혼은 478건으로 전년보다 13% 이상 늘었고 순유출 규모도 8,239명이었습니다. 부산 전체 인구는 2024년 326만 명 수준에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과 혼인이 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흐름을 되돌리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미래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환경 보존과 지역 발전, 그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